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9.13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올해 상반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이 5.53%에 달하며 전국 시도 기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승을 놓고 일각에서는 서울의 가까운 입지와 공급 부족,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한 교통 호재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리 아파트 전망을 비롯해 8호선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인근 남양주 지역의 다산, 별내 신도시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리와 남양주시 모두 양주에서 분리된 도시로 한 줄기로 볼 수 있어 여러 면에서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한데요. 양주의 남쪽 지역인 남양주군은 1980년도에 양주군에서 분리해서 나왔으며 86년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구리시로 승격된 뒤 남양주군 역시 1995년 남양주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경기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들로 서울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와 마지막으로 한강 건너 서울 강동구에 가까운 위치죠. 두 지역 모두 서울 동부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도시라 지역 내에 대부분 서울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먼저 철도교통의 경우 동서로 구리시 중앙과 다산 신도시를 가로질러 구리역과 도농역, 경의중앙선이 있고 남양주 진건에서 별내와 구리 북쪽의 갈매역을 지나는 경춘선 철도가 조성되어 있죠. 여기에 구리, 다산, 별내의 최고 교통호재인 서울 지하철 8호선이 별내선이란 명칭으로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데요. 암사역 북쪽으로 구리를 지나 다산역과 별내역까지 남북으로 연결해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니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별내역 방면에는 GTX 비노선이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별내 북부에는 4호선 연장 진접선이 2020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으로 모두 완공되면 별내에서 서울 동남부와 북부 그리고 중부까지 연결된 철도 교통이 모두 갖춰지는 셈이죠. 이외에도 최근 구리시에는 지하철 6호선 및 9호선 연장 계획까지 있어 서울 동부 지역의 철도 교통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북부 간선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2017년 6월 개통되면서 서울 북부 방면으로 접근성이 좋아졌죠. 하지만 출퇴근길 구리시청 구리 암사대교 구간에는 구리와 남양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가 몰리니 병목 현상이 생겨나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왕숙 천변로와 수석대교 개설을 통해 하남 방면으로 교통을 분산하려고 하나 역부족이며 대량 입주가 계획된 왕숙지구나 하남의 교통지역은 계속될 예정이죠. 그 밖에 갈매지구에는 추가 버스를 신설 증차하고 석계역에서 별내역까지는 간선 급행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난을 덜어주려 하고 있죠. 학군의 경우 구리, 남양주 학군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학원가 형성이 덜 되어 우수한 학원가를 가진 중계동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죠. 남양주 구리 통틀어 최고의 중학교는 구리시에 있는 서울 삼육중학교이며 다산 신도시 쪽 도농중, 미금중이 특목고 진학률이 높습니다. 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서울대 실적 탑 100에 전국 공동 82위에 이름을 올린 다산동 동화고등학교가 있어 다산 신도시 쪽이 우수하죠. 상권은 어떨까요? 구상권으로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마트 유흥시설과 주변 도매시장이 있는 구리 최대 번화가 경춘로 전통 돌다리 상권이 있고 북부에는 갈매지구 쪽에 상업시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방면에선 신도시 조성 전까지는 구리 상권을 많이 이용했으나 별내에 카페거리 상권 조성 및 메가볼 시티가 조성 예정이며 다산에는 다산역 상권 조성 및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조성 예정이라 구리시 상권을 이용할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택지지구를 보면 구리에는 갈매지구가 아파트 조성 완료 후 상권 및 자족시설을 유치 중이며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지구는 2개의 뉴타운을 제외하고 전부 해제된 상황이지만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한양수자인 구리역이 지난 4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해제되었더라도 조금씩 정비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남양주에는 별내 신도시가 조성을 거의 완료한 단계이고 다산 신도시 역시 동북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성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각종 호재가 있는 구리시에 최근 상승세와 함께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의 인창동과 수택동 방면입니다. 우선 구리시 전체의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작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9.13 대책에도 아랑곳 없이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인창 주공 1, 6단지에 갭 투기꾼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작년 7월 7천에서 1억 정도의 갭으로 투기하여 3억 정도의 매매가로 시작해 12월에 3억 5, 6천까지 5, 6천만원가량 가격이 상승하죠. 인근 구리역 아파트들 역시 이 추세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같은 기간 몇 천씩 오르게 되면서 갭 투기 거품이 끼기 시작하죠. 올해 분양 예정인 수택 42통 지구 인근 대단지 수택 대림 한순 및 한가람 LG나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인근 인창 성원 2차 및 인창 대림 2차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구리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민 갈매지구는 대체적으로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나 한라 비발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올해 4월 4억 7천에서 최근 5억 3천까지 6천만 원이 올랐고 같은 평형 갈메 스타일스가 8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며 2달 만에 1,500만 원 정도가 올랐죠.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이야기가 수도권까지 번지며 상승한 것으로 보이네요. 별내 역시 구리와 같이 작년 7월부터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별내 신한일스빌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7월 4억 6천 정도에서 작년 11월 5억 4천까지 올랐으나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기간 별내 아이파크 2차 역시 5억 3천 정도에서 6억 2천까지 상승한 후 거래 절벽을 걷고 있죠. 다산 신도시로 넘어가 보면 초창기 많은 분양권 투기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입주 시기가 되면 오히려 분양권 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2.0 84제곱미터의 경우 초창기 4억 1천에서 4억 3천 정도의 분양가로 시작해서 작년 10월 5억 정도까지 분양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올해 3월 입주를 앞두고 꾸준히 하락하며 4억 8천 정도까지 떨어졌고 힐스테이트 다산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3억 후반대에 분양을 했으나 대량의 분양권 투기가 속출하며 5억 초반까지 올랐고 올해 1월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상승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 메이플타운은 5억 2천까지 상승했고 힐스테이트 다산은 최근까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구리와 남양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여러가지 악재가 있는데요. 우선 구리의 경우 지역 내 자족시설은 도소매 농축산 유통시장과 갈매지구 유통시설 조성공사뿐이라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및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자족도시로 성장하느냐 배드타운으로 남리나에 성패가 걸려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재작년 11월 양주 테크노밸리와 함께 수도권 동북쪽에 핵심 자족시설로 조성하기로 한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지난 4월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게 나와 재검토를 통보받은 상황이며 10년 넘게 추진되어 왔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역시 외국인 투자 의향과 투자 능력 입증 등의 중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해 10월에 받기로 한 행안부 투자 심사를 자진 철회하는 등 또다시 연기되면서 두 개의 자족시설 조성 역시 모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다산이나 별내에 메가볼시티나 현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자족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핵심 자족시설이었던 테크노밸리가 연기되면서 자족도시로의 야심찬 계획은 점점 더 불투명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다산 신도시 영상에서 말했듯 강동구 재건축 3만여 가구 및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왕숙지구 6만 6천여 가구가 인근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강동구에 꾸준히 많은 입주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인근 하남을 비롯해 8호선 라인을 따라 구리, 다산, 별내까지 영향이 퍼지게 될 전망이라 연이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매매 가격 역시 동반 하락세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왕숙지구 역시 당장 수요를 빨아들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입주 시 대량 공급으로 구리나 다산으로 갈 수요가 더 신축이면서 자족시설도 같이 조성되고 있는 왕숙지구로 흡수되면서 신규 입주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고 추후 서울 이동 방면 도로 교통상의 불편 역시 악화시키기 때문에 구리 남양주 방면의 수요가 떠나갈 요소가 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 조성된 다산 신도시의 경우 높은 거품이 끼면서 상권 역시 수익률이 나오기 힘들지만 8호선 연장은 아직도 한참 남은 상황이라 공실이 넘쳐나면서 상권이 갖춰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별내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리까지도 갭투기 수요가 들어가며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9.13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며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구리는 공급이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얼마 전 노도강 영상에서 말했듯 이미 강남 4구, 성남, 하남 등의 높은 가격 거품이 끼면서 투기 수요가 구리, 남양주까지 흘러 들어와서 생긴 일일 뿐 교통호재는 아직 한참 남았으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테크노밸리는 오히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리시는 이번 달부터 남양주시는 저번 달부터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풍선 효과로 올랐던 가격이 그 약발이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서울 중랑구 이상으로 비싼 가격을 보이고 있는 구리시 그리고 그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다산동, 별내동 등은 교통 및 테크노밸리 등의 거품을 다 반영하고도 남는 거품이 끼어있기에 앞으로도 빠져야 할 거품이 한참 남은 거죠. 게다가 추후 교통면으로도 공급면으로도 큰 악재가 되는 왕숙지구 입주 시기가 되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 당장의 공급량이나 상승세만 보고 구리나 남양주의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거품이 가득 낀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할 예정이며 많은 영상에서 말했듯이 8호선 거품 열차를 타고 외곽부터 다시 가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하락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열차 끝 남양주 구리를 시작으로 하락세는 차츰 번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9개월 만에 구독자 20만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희 라이트하우스 되겠으니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